차세대 친환경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태양 추적 기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자 거의 모든 이동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바퀴의 역사에 또 한 번의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바퀴 기술.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국내 두 스타트업 기업이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두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간다. 이곳은 기술을 가진 창업 초기 기업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지난 2010년 국내의 풍부한 수면 자원을 이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창업가의 길에 들어선 김승섭 대표. 이후 그는 기계공학도의 경력을 살려 기존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연구진들과 함께 오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응용될 태양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태양 추적 기술은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고정식은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세워놓는 거에 비해서 태양 추적식은 이렇게 해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태양광을 정렬시키기 때문에 발전량이 30% 이상 높습니다. 김승섭 대표가 개발한 태양 추적 기술이 접목돼 만들어진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이는 것처럼 태양광 모듈이 태양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돼 발전량을 증대시켜주는 기술이다. 그렇다면 어떤 핵심 기술들이 태양의 위치를 추적, 기존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비해 고효율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 그 비밀은 부유 구조물의 모형과 자세 제어 메커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을 찾아 알아보기로 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반월저수지. 김승섭 대표가 기술연구진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19km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저수지 수면 위에 떠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바로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여기는 저희 회사가 테스트베드 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완공한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장치 10kW 용량이 설치된 곳입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에너지수평가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을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곳에 구축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태양 추적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조물 설계 당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효철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태양 추적 기술의 최적화 과정에도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구조물의 절반이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반잠수식 구조와 8개의 균형 조정형 물탱크를 배치한 방식도 김효철 교수의 도움을 얻어 구체화할 수 있었다. 선박이라든가 이런 해양 구조물 같은 것들을 자세를 제어할 때 발라스팅 워터를, 그러니까 평형수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평형수를 옮겨줘 가지고 자세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자세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고 태양을 추적하게 만든 겁니다. 적은 그 힘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김승섭 사장이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승섭 대표의 창의적 발상으로 탄생한 태양 추적 기술의 원리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밸러스트 이용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 밑바닥에 중량물을 싣는 것처럼 구조물 아래에 8개의 물탱크를 다는데, 먼저 중앙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동쪽으로 보내 충분히 기울게 한 다음 고도를 낮춰 서서히 다음 물탱크로 물을 이동시킨다.
이처럼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태양열 모듈이 동쪽에서 정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움직이며 태양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유 구조물의 모양이 가장 안정적인 해양 구조물로 인정받고 있는 석유 시추선의 모양을 닮은 점이나 물탱크를 8개로 나누어 방사상으로 배치한 점은 물에 떠 있을 때 안정성을 주며 동시에 자세 변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2013년 10월 완공 이후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정식에 비해 추적식의 발전 효율은 실제 어느 정도일까? 고정식과 추적식의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측정한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다. 매시간 추적식의 발전량이 고정식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친환경 발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상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지날 당시 충남 부여의 한 저수지에 김승섭 대표가 개발한 구조물을 띄워둔 모습이다. 강풍에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인 것이다. 예, 수상탄광 계류 기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서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위가 변동이 해도 구조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수상탄광 발전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콘크리트 앵커 사이를 갖다가 중심점을 고정시켜 인해서 남북 방향으로 어떤 태양광 발전을 구조물을 정렬시키고, 또한 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수위 변화가 생기더라도 도르래가 그것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는 악천후의 경우 자세 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물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은 평상시와 태풍시에 수면 위 노출 면적을 각각 달리함으로써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기술과 수면 위에 떠있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도르래 방식의 계류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된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구 개발 과정에서 김승섭 대표는 정부 출원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석기 박사님 통해서 어떤 태양광 발전의 어떤 발전량이라든가 효율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한국기계연구원의 그 임채환 박사님으로부터 어떤 구조물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석기 박사는 김승섭 대표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준 멘토다. 이게 이제 지상용 모듈이거든요. 지상용 모듈이 그 수상 태양광, 그러니까 수상 환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지상용 태양전 모듈을 갖다가 백시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상 환경에 강한 그런 백시트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환경에 갔을 때 장기간 신뢰성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결국 수상 태양광 발전 기술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부유체 기술하고 태양광 발전 기술이 접목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어떤 선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습 환경이기 때문에 수상 환경에서는 모듈의 어떤 그 성능이 매우 발전 효율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태양 추적 기술 또 아니면 영상 모듈 기술 뭐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 지원을 좀 하고 저 역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네일 트랙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멘토와 멘티로 이어온 인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 기대되는 태양광 에너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동료로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거 좀. 한편 또 한 명의 중요한 조력자 한국기계연구원의 임채환 박사를 찾았다.
임채환 박사가 조선공학 전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처음 이곳을 찾았던 김승섭 대표. 그는 임채환 박사를 통해 부유 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다음에야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특히 임채환 박사는 수익성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제 부위체 움직임을 액티브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고,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물을 복원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설계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구조물을 간단히 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낸 다음에 액티브 컨트롤하는 이제 고급 사양으로 갑시다 했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기 시작하면서 멘토와 멘티로서의 관계도 돈독해진 두 사람. 김승석 대표는 지금도 생각이 막힐 때나 문제가 생길 때 임채환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 도움을 얻곤 한다. 그동안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구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갖고 한 길을 달려온 김승섭 대표. 그는 지금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일까?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 장치가 대규모 수면, 특히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큰 호수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설치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수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자그마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이가 새로운 바퀴 기술의 개발자 유화열 대표다. 발명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바퀴 연구에 매달려온 유화열 대표. 그가 지난 4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바퀴는 공기압을 이용하지 않는 비공기압 바퀴인 동시에 바퀴가 지면을 구를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기존의 바퀴에 비해 현저히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퀴다. 캐스터 바퀴는 그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형 운반용 작은 바퀴이고요. 스마트 휠은 두 가지 부품의 역학적인 지지 구조에 의해서 바퀴가 타원형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바퀴 전체로 힘이 분산되게 하는 그런 구조의 바퀴입니다. 유화열 대표가 개발한 스마트 휠 기술은 바퀴가 받는 하중을 바퀴 전체로 분산시켜주는 분산 기능과 이로 인해 쿠션이 발생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공기압 바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이나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성, 펑크로 인한 안전 위험성을 개선하고 비공기압 바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하중과 용도에 따라 금속부터 플라스틱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도 힘의 분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도 밝은 편이다. 밖으로 나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스마트 휠 기술을 적용했을 때 바퀴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을 기존의 캐스터 바퀴와 비교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각각의 운반대 위에 가볍고 탄성이 좋은 탁구공 여러 개를 투명한 용기에 넣어 실은 다음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실험할 운반대의 바퀴는 한쪽은 기존의 캐스터 바퀴를 그대로 장착했고 나머지 한쪽은 스마트 휠 기술이 적용된 바퀴를 장착했다. 두 사람이 각각의 운반대를 잡고 나란히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바퀴가 사용되는 곳은 에폭시,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고르지 못한 지면의 구동 저항에 의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탁구공이 튀어오르는 높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캐스터 바퀴가 장착된 운반대 위에 탁구공이다. 스마트 휠을 장착한 운반대 위에 탁구공 모습이다. 같은 조건으로 같은 지면을 달리지만 바퀴에 따라 탁구공이 튀어오르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운반용 소형 바퀴인 기존의 캐스터 바퀴는
지면의 구동 저항으로부터 심한 진동이 발생, 바퀴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유아열 대표는 스마트 휠 기술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 휠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공기압 밖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의 분산, 그로 인해서 쿠션이 발생하고 힘이 분산되는 그런 원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밖에서 발생한 진동이 감소되고 내구성이 증가하는 그런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 휠 기술의 특성은 휠에 하중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가 바퀴 전체로 분산되는 모습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이미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맨 처음 그림은 전체가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하중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 푸른색은 옅어지다가 맨 마지막 100kg의 하중이 주어졌을 때는 바퀴의 색상이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바퀴에서 힘의 분산이 고르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유아열 대표가 바퀴 연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바퀴 산업을 주도해온 기업들도 현존하는 공기압 바퀴와 비공기압 바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바퀴 기술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공기압 바퀴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유지 보수의 문제, 비공기압 바퀴가 가지고 있는 진동과 소음, 마모의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 개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유아열 대표의 스마트 휠 기술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된 것인데 그의 기술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명구 교수다. 특히 김명구 교수는 유아열 대표의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의 놀라운 기술력을 알게 됐고 그 후 스마트 휠 기술 개발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맨 처음 스마트 휠을 보았을 때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 휠 기술의 핵심은 응력을 분포하는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벌집 구조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퀴는 기초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움직이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빠지지 않는 부품으로 바퀴 기술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바퀴 기술로 꼽혀온 공기압 바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바퀴 기술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전망인 스마트 휠 기술에 유아열 대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개발한 바퀴는 작은 캐스터 바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적용 영역은 바퀴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의 기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이 또한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될 터.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태양 추적 기술과 현존하는 바퀴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휠 기술을 탄생시킨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력이야말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이창수 씨가 제안해주신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아이의 현재 위치, 보호자와의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장치와 통신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지 아이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 시 안전거리를 벗어나는 등 아이에게 위험이 예상되면 곧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돼 미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캔 음료의 위생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최일호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캔 음료의 경우 캔 뚜껑을 딴 뒤 바로 입을 대고 마시는데요.
때문에 먼지나 세균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입이 닿는 캔 뚜껑 위에 얇은 먼지 보호막을 씌워 만든 용기인데요. 최일호 씨의 아이디어라면 캔 음료도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김철규 씨가 제안한 컵 홀더입니다. 평소 손잡이가 달린 큰 잔인 머그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머그잔의 달궈진 표면이 손가락에 닿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머그잔을 들어올릴 수 있고, 이때 머그잔의 무게 때문에 손가락이 눌리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요. 또한 김철규 씨는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 대신 머그 사용이 일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종이컵 사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머그잔을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머그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 발상의 계기였습니다. 지난 2월 특허 등록을 마친 김철규 씨의 컵홀더 아이디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학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